FDA 승인을 100% 확신하시나요? LB에서 그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저는 그 전량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모든 장기 주주들은 수익 중이고 모든 공매도 새끼들은 손실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실제로 매동도 보면 120만 주 개인 매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런 상황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상황 봐서 이제 진입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랑 친한 분들은 이미 뭐 큰 수익 중이라 상관없는데 안 친한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LB 주식 사면 좋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꼭 저는 왜 들고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장기 주주들은 이미 수익이 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LB에 대한 지식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전도 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전업 트레이너 분들이나 고수분들은 뭐 지금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수 이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샀는데 이대로 10% 20% 하락하면 대응도 못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LB에서 627, 216 다 겪은 분들도 뭐 10% 20%야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만 만약 설마 혹시 여기가 또 최고점이 돼버린다면 상당히 긴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장기 투자 베이스로 중단기 기술적 매매를 병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중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하락 대응이든 상승 대응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주식에는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있지만 그 지표들이 무조건 정답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지표들을 선택하고 얼마나 참고할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유튜브 채널도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종토방 분위기도 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표, 차트들도 어떤 결과를 100% 장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능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FDA 승인을 100% 확신하시나요? 사실 제가 확신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지 타인에게 저의 확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LB를 투자하면서 단기 장기별로 매매 대응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단기는 그 기술적으로 약 20개 차트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일 매주 기계처럼 매매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는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거래할 때도 있고 여유가 없을 때는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처럼 HTS의 그 조건부 매매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매매가 되도록 세팅을 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난 부분은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수익이 난 부분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대응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LB에서 그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저는 그 전량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까지 LB가 모든 순간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전량 매도를 결정할 치명적인 상황도 없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LB의 FDA 승인이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주가가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매매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들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 상승에 베팅을 해도 그 리스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든 역대 최고점을 그 갱신한 종목은 두 가지 생각으로 갈립니다. 지붕 매물대 저항이 없으니 이대로 쭉쭉 더 갈 것이라 보는 쪽과 심리적 매물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쪽. 그런데 결국 이것도 중단기적 관점이지 그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627도 겪고 216도 겪고 수많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매매 대응법을 세우지 않으면 기쁨에 대한 기대만큼 고통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장이 열리면 시초의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해도 됩니다. 저는 결국 10만 원을 넘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0만 원을 못 가고 진짜 최악으로 여기가 끝이라서 주가가 장기 하락을 한다 해도 내려가는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수백 수천 번의 매매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저는 10만 원을 넘어간다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매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장대 음봉이라도 맞으면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종토방에서 그 악재 찌라시라도 돌거나 기관 외인들 대량 매도라도 나오면 그건 뭐 정신이 착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매매에 있어서 규칙도 없고 대응 매뉴얼도 없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어려운 종목 어려운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장기 베이스들은 그게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LB 보셔서 아시겠지만 KBS 9시 뉴스에서 대서특필하지 않는 한 일부 개인들의 매수만으로는 의미 있는 상승이 어렵습니다. 예. 어차피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씩 완성이 돼 가면 메이저 기관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크게 가질 거고 주가도 그렇게 순리대로 상승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뭐 주변에 사라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고 큰 손들이 사는지 파는지에 집중하면서 이제 회사가 일 잘하고 있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새끼들이 문제인데 사실 그 금요일 급등도 쇼스키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딱 반가운 상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쇼커버로 나온 상승은 어차피 일시적인 거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속 상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대량 공매도를 또 때릴 겁니다. 원래 그 진짜 그 제대로 된 상승은 메이저 기관들이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수로 나와야 그게 이제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야 또 공매도 새끼들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끝으로 이제 LB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그 스테이지 2라고 해서 스테이지 1의 주가로 다시 못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스테이지 단계는 주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인식 차이, 매매 방법의 차이, 장기 목표의 조정 등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가가 10만 원 넘어가서 안착해버리면 최대 거래 리셋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술적인 분석도 의미가 없어서 익절 매도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스테이지 1이 장기 투자 영역이었다면 2는 그 초장기 투자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단기 대응을 하려면 스테이지 1보다 더 까다롭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펴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스테이지 2는 1보다 보상도 크겠지만 잘못되면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는 중단기 대응도 1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이든 스테이지 1에서 2로 넘어온 종목에 신규 진입을 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투자금이 수년 동안 손실로 묶여도 괜찮은가? 어떤 주가,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매매 대응이 가능한가? 기업의 사업 내용과 미래 계획 및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상 3가지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시킨 후에 들어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당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용히 지나가지. 조용히 지나가지. 나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나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쏘리. 커터캅. 아니 자기가 길에서 자고 있어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옆으로 그리고 그 뭐 안 밟고 잘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떨어지면은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건데 저 꾸정물 속에 몸을 박으면은 그러면 이 신발이랑 이런 거를 빠는 거로 안 되고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비포장이 나오네. 그래 지나가는 길에 저 개들 때문에 우회전 했어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왔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따라왔어. 여긴 뭐야,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아까 절로 다시 가면 또 그 개들 또 난리칠 거고 일로 나가야겠다 그냥.
공사 현장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어디 가볼 데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자전거 빌렸던 데가 나타났네. 반납하고 가야겠다 그냥. 자 가. 그럼 가. 이거 자전거 돌려줄 때 이거 물수건, 시원한 물수건이랑 시원한 물을 주시네요. 향 되게 좋네 이거. 와씨.